도쿄올림픽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번 봤더니만 불만글이 쫙 쏟아져 있고 포털 사이트 기사 메인에 우리 후배 기자 글이 딱 올라가는데 좋아요, 싫어요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싫어요가 수천 개. 매번 대표팀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되면 논란이 있어 왔죠. 24명인데 한정돼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는 미리 알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이런 선택에서 뭔가 명단이 발표가 됐을 때 이런 논란이 많다는 것. 그건 정석에서 좀 비켜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잘 되면 묘수겠죠. 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예고된 여러 가지 악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러한 목소리가 많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대표팀 우리 드림팀이라고 그러는데 드림팀이라 좀 부를 수가 있을까요? 지난 3월에 154명 발표했고 2차례 기술위원회 열었고 오늘 드디어 16일 날 24명 추렸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투수는 10명, 야수는 14명 뽑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일본 대표팀은 오늘 투수를 11명으로 가져갔던데 투수 10명 보니까 사이드암이 3명, 우완이 5명, 자완이 2명입니다. 우리 좀 자완이 굉장히 좀 부족하죠. 이혜리 선수, 최원중, 고영표 대표팀 명단 이렇게 한번 쫙 보시겠습니다. 명단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마다 이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투수진이 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베테랑급 에이스가 이미 좀 사라졌죠. 그리고 허리급, 중간급 선수도 좀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류현진 선수, 김강인 선수, 양현종 선수, 한창 때 윤승민 선수 등 기둥 에이스들은 없습니다. 지금 원태인, 박세영, 김민우, 최원준도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해주는 이 선수들이 있죠. 또 하지만 그래도 기량, 또 멘탈적인 부분들, 국제대회 경험이라는 부분들 이거 두루 갖춘 선수들이 참 많이 좀 없습니다. 좀 약화됐다. 어쩔 수 없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대표팀을 드림팀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감독들이 저 선수들 데리고 야구 한번 해봤으면 지금은 그래도 지금 선수들도 리그에서는 최고 선수들만 뽑아놓은 건 맞지만 그래도 예전을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역대로 최고 선수들만 뽑았던 대표팀 있죠. 아마추어 제외하고 그냥 제일 잘하는 선수만 뽑았던 그 대표팀 구성에서는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것은 야구부장의 생각입니다. 그냥 양현종, 김강인, 류현진 선수 좀 메이저리그 뜨고 있고 구창모 선수는 부상으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와야지 오는 것이고 김경문 감독 속이 좀 탔을 건데 차우찬 선수의 선발 이야기가 많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워요. 차우찬 선수에 대해서 아프다가 어깨 재활하고 난 다음에 와서 던지고 2경기 뛰었죠. 첫 경기 잘했을 때 또 김경문 감독이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좀 했을 때 저는 이 잘하면 좀 뽑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설마 뽑겠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한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 평균 자책점이 차우찬 선수가 5점대입니다. 어깨가 조금 안 좋았던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 후반기에 쭉 쉬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좀 좋아졌으니까 올해는 와서 재활을 한 다음에 이제 2경기를 던졌지만 5이닝씩 던졌고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5이닝 무실점 2실점 했는데 구속은 지속적으로 하라. 재활하고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안감은 좀 있죠. LG 팬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하시는데 팀에서도 안심을 못 하는데 대표팀 차출. 30대 중반의 나이기도 하고 경험이 있죠. 경험 있는 부분이 장점 맞습니다. 근데 최고 구속이 지금 142kg. 자완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뽑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 구창모 선수 있었으면 구창모 선수 뽑았겠죠. 양현종 선수 미국 안 갔으면 양현종 선수 뽑았겠죠. 최채흥 선수가 지난해처럼 던졌으면 최채흥 선수 뽑았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구위라는 게 있잖아요. 구위. 공의 힘, 좌완 또 우완 이런 이점이 야구에서 아예 없진 않지만 이런 통념을 그냥 극복하는 어느 정도 이것도 넘어서는 구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슷할 때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하나이글스의 강재민 선수는 좀 자기 미달이었나. 차우찬 선수가 지난해보다 재활을 하고 돌아온 올해 더 이제 계속 나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구속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나왔을 때 복귀전보다는 그 다음에 좀 지구구위는 조금 더 구속은 조금 다운됐습니다만 지난해에 차우찬 선수의 좌타자를 상대한 피안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2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데이터가 좀 약합니다. 지난해만 보겠습니다.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2할 8푼 1위. 우타자를 상대로 2할 8푼 5리 지난해는 굉장히 안 좋았던 해니까요. 하나 강재민 선수는 올해 리그 최고 불펜 중 한 명이죠. 리그 최상위급입니다. 지난해도 좋았고 올해는 지금 평균 자책점이 0.55입니다. 굉장히 좋죠. 강재민 선수의 지난해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자, 2할 오픈 살입니다. 우타자 상대 2할 9리. 뭐 우타자한테 더 좋았죠. 자타는 좀 약했지만은 그래도 차우찬 선수보다 좋죠. 올해 한번 볼까요? 강재민 선수가 좌타자 상대로 1할 7푼 5리입니다. 우타자 상대로는 1할 5푼 5리. 굉장히 좋죠. 좌타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웬만한 좌투수보다 좌타자 상대를 훨씬 잘했습니다. 좌타자를 상대로도 극강으로 강합니다. 예전에 임창규 선수 사이드암이죠. 한참 좋을 때 뭐 상대 좌타자 나온다고 해가지고 마무리 바꿔는 그러지 않죠. 비슷한 구위일 때는 뭐 좌우놀이를 좀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뭐 선발로 차우찬 선수 쓸 거 아니고 또 중간으로 뭐 기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물론 뭐 롱 릴리프로 좀 더 길게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자완이라 해서 뭐. 이번에 선발 8명 또 마무리 2명으로 투수진을 꾸렸는데 다분히 뭐 선발은 불펜도 가능하고 불펜은 선발이나 긴 이닝은 좀 어려울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선발했겠지만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빨리 몸을 푸는 건 불펜이 낫습니다. 또 위기 상황이 올라와가지고 좀 불편한 상황에서도 빨리 적응하는 것은 또 확실한 세든맨들이 오히려 좋을 때가 많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정 황재균 선수가 좀 희비가 엇갈렸어요. 황재균 선수가 발탁이 돼요. 최정 선수가 발탁이 되지 않았는데 양 팀의 SSG 랜더스, KT 위즈의 프런트 입장을 한번 좀 들어봤는데 제 생각하고 상당히 비슷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홈런 2위입니다. 최정 선수 공격력 굉장히 강하죠. 우타자 지금 거포가 뭐 양의지 선수, 또 박근호 선수 정도인데 뭐 황재균 선수도 중장거리포이기도 하고 또 박근호 선수도 뭐 중거리포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뭐 거포는 오른손 거포는 양의지 선수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정 선수가 홈런 2위인데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 했죠. 김경문 감독은 우리 젊은 투수가 많아서 수비를 우선시한다. 수비. 허경민 선수가 메인이 될 건 맞는데 자 수비만 놓고 보면 최근 최정 선수 3루 수비는 매우 좀 안정돼 있던데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고 뭐 장타력은 최정 선수가 한 수비인데 SSG 관계자 얘기입니다. 최정의 3루 수비는 최근 매우 안정돼 있다. 황재균과 최정 모두 좋은 선수지만 국제대회에서 활약만 놓고 보면 황재균이 비교 우위다. 국제대회에서는 황재균 선수가 좀 나았다는 거죠. 이것은 SSG 랜더스 관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KT 위즈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최정의 장타력은 황재균보다 앞선다.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보고 또 수비 역시 최정 선수가 처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최정 선수 수비도 좋다. 근데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황재균 선수가 인상 깊은 활약을 한 적이 꽤 된다. 아마 대표팀 코칭 스태프도 이 부분을 주목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의 국제대회 경험, 그리고 메이저리그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의 다양한 경험들, 뭐 이 경험이 이걸 좀 두루 감안한 조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양쪽 프런트에서도 보고 있고 김경문 감독도 뭐 국제대회에서는 그래도 그냥 최정보다 황재균 선수가 낫잖아 이런 걸 기자회견에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애둘러서 좀 수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양 팀의 관계자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지환, 박혜민 선수의 선발 관련해서도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본인의 이야기도 좀 했고 사색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 한 것도 맞는데 뭐 그건 오피셜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018년이죠. 당시 대표 선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동열 감독 사퇴하고 정운찬 KBO 총재가 국회 불려가서 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홍역이 있었고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오지환, 박혜민 선수가 있었죠. 군입대를 조금 미룬 상황이었고 그래서 두루두루 늦게 선발이 됐고 결국은 병역 혜택을 좀 받았죠. 뭐 이거 김경문 감독도 압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오지환과 박혜민을 선발하지 않겠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올해 얘기가 아니라 2년 전에 대표팀 감독 선임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지환 선수에 대해서는 수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김경문 감독이 몇 차례 또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오지환 선수의 유격수 수비는 리그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올해 아주 부진하지만 않는다면 지난해 정말 잘했잖아요. 수비 정말 잘했고 오지환 선수가 3할도 쳤고 그래서 아주 오래 부진하지만 않는다면 승선 가능성이 처음부터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표팀 코칭 스태프 내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박혜민 선수는 빠른 발 그리고 뭐 넓은 수비폭 이거 다 인정하잖아요. 대수비 대주자 요원으로 쓰임새가 분명하고
또 요즘은 또 방망이까지도 상당히 조금 좀 상승세에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2018년 아시안 게임 당시에 대표 선발 논란에 대해서 야구인들은 뭐 선수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이거 그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저도 좀 많이 봤습니다. 당시 논란이 이번 선발에 애초부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좀 아니었다고 좀 봐지고 아마 그런 부분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의리 선수, 또 원태인, 김민우, 박세웅, 최원중, 고우석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오승환 선수는 고우석 선수의 구위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김경문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추신수 선수의 경우에는 좀 알아보니까 팔꿈치 인대가 좀 안 좋습니다. 지난 8일 이후에 조금 안 좋아서 진단받았고 인대 쪽이 안 좋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어렵다 그랬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타격은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은 지명타자만 좀 소화를 하는 상황이고 전반기 안에는 계속 수비는 조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SSG 랜더스 구단이 알고도 모른 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아니라 김시진 기술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팔꿈치가 안 좋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팔꿈치 때문에 뽑지 않았습니다. 어린 투수들이 참 많습니다. 세대 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좋은 베테랑도 많고 좋은 허리급 선수도 많은 상황에서 그에 견줄 만한 신지급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고민 끝에 어린 선수들을 선택을 해서 자 우리는 이제 정말 세대 교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좋은 베테랑이 없고 좋은 허리급 선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수들도 챙겨야 되는데 그중에 뭐 원태인 선수 또 김민우, 박세웅, 뭐 최원준 또 고수 이런 선수들 지금 리그 최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니까 뭐 이 선수들 뭐 뽑히는 데 있어서 뭐 이견을 논할 사람은 없죠. 근데 이효리 선수 지금 2승 2패 평균 자책점 4.50인데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임팩트가 워낙 강했습니다. 9위는 좋습니다. 또 자완입니다. 자완 2점이 있어요. 또 미래 투자를 하는 부분들, 또 신인이란 젊은 선수란 프리미엄 부분들, 뭐 이 부분도 김경구 감독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정확하게 성적만 놓고 보면 대표팀 승선에 차고 넘칠 정도의 성적이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자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런 세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효리 선수가 좀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효리 선수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김경문 감독도 이야기를 좀 했고 저는 뭐 발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 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만큼 자완이 조금 부족했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도쿄올림픽 야구는. 일본이 그냥 개최국으로서 그냥 금메달 따고 나머지 팀들은 뭐 은메달, 동메달만 나누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하고 같은 비조입니다. 자, 개최국이자 세계 랭킹 1위 일본, 멕시코 그리고 A조는 그러니까 일본, 멕시코 그리고 이제 조만간 한 20일 정도부터 멕시코에서 세계 최종 예선이 좀 열립니다. 이 뭐 세 나라가 나가게 됐는데 지금 대만, 호주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네덜란드,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이렇게 세 개 팀이 세계 예선을 치러서 한 개 팀 등도가 더 올라가서 일본, 멕시코가 한 팀이 되는 A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 B조죠. 그죠? 예. 일본이 최강인 거 이거 모두 인정하죠. 뭐 현역 메이저리그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팀들 뭐 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팀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그래도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우리 KBO 선수의 최고 선수들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리그 선수들로 그냥 꾸려가지고 나와도 우리가 뭐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쉽게 이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그까지 중단하면서 총력전을 펼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뭐 이번 뭐 대표 선발 리그 가지고 또 예고된 졸전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근데 뭐 야구부장이 이렇게 걱정하면 결과는 반대로 가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플러스 된 요인이죠. 우리의 목표가 그냥 병역 혜택 마지노선인 동메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거 하려고 리그 중단까지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대표팀에 들어가면 선수들 가질 당근들이 꽤 있습니다. 뭐 대표팀 들어가면 태극마크에 대한 자부심 뭐 첫 번째죠. 그다음에 좋은 경험, 정보 교류 이 외에도 FA 일수 대폭 쫙 보장해 주죠. 김현수 선수는 대표팀 들어가서 활약한 이것만 가지고 정말 잘했잖아요. 또 이것만 가지고 FA 1년 앞당기기도 했었는데 네. 동메달 이상이면 병역 혜택이 되죠. 자, 미필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효리 선수, 조상우, 박세웅, 원태인, 강백호, 김혜성 이렇게 6명입니다. 이전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24명 중에 6명. 베이징 때 베이징 올림픽 2008년 24명 중에서 14명이나 됐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24명 중에서 미필 선수는 9명이었습니다. 자,
속보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